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증시가 아무래도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암울한 그런 날이 되셨을 것 같은데 좀 기운 내시고요. 네, 오늘 상황 좀 빠르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좀 하락했어요. 약간 1.14% 정도 포인트로 하자면 35.72포인트 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 이 박스로 놓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단기 박스, 네, 단기 박스권으로 놨을 때는 그게 아래로 빠졌거든요. 일단 3100은 지키고 있었는데 못해도 3100까지는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3100까지 좀 빠졌는데 일단 뭐 추이로 보자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음봉을 그리고 막판에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상황 보면은 3100포인트 근처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어찌됐건 여기 3100 하단에서는 3100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막판까지. 네. 근데 이 1분봉입니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3100을 다 회복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종가의 그 동시효과 종가 동시효과 때 좀 매도물이 나오면서 무너졌어요. 오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관 매도가 가장 컸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뭐 계속 매도를 했죠. 아침 장 초반부터 이제 매도 일변도로 좀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보면은 장 초반부터 기관 매도물로 인해서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까지 갔는데, 뭐 오늘 어쨌든 기관 매도 때문에 좀 하락은 했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훼손된 모습은 아니고, 월봉상으로도 보면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볼만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월 말이기 때문에 또 정산 물량도 있고 그래서 월말 정산 물량이 있고요. 올해 지금 9월이잖아요. 특히 9월 말이다 보니까 3분기 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말이면서 동시에 분기 6, 7, 8, 그러니까 7, 8, 9가 되니까 3분기 분기 말 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기 말 정산 물량까지 있다 보니까 리포지셔닝,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물량이 좀 나온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기 말이라고 무조건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은 기간에 이런 매도물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미국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기간, 네, 이건 이제 매도 규모만 본 건데 전일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전일이랑 이때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늘렸어요. 외인도 매도를 늘렸지만 외인 같은 경우는 매수도 늘리면서 사실상 순매수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뭐 그래도 약간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끝났지만 기관, 특히 금융투자, 좀 중단기 호흡을 보는 데죠. 중단기 호흡의 금융투자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네, 특히 이제 비차익 거래, 포지셔닝을 하는 비차익 거래조차도 매도가 많이 늘면서 오늘은 그냥 누른다기보다 주가가 내려가기 위한 그런 날이었어요. 차이까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장 초반이나 이렇게 좀 주춤주춤 하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그 반등을 못하면 조금 더 이렇게 한 3070이나 이런 포인트까지 살짝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관건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미국 상황인데요. 미국이 지금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인프라 예산안부터 해서 복지 예산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약간 투닥투닥거리고 있죠. 그리고 절충안을 이제 1조 2천억 규모인가요? 만들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3조 5천억을 동시에 된다. 공화당은 3조 5천억은 너무 많으니까 필수적인 1조 2천억 규모부터 먼저 하자. 달러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안 갖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우 그 의장이 민주당 전체 서한을 보내서 협의하자. 지금 진행돼야 된다. 얘기까지 하는데도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 사이에 지금 이 예산안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미 연방정부가 또 다시 셧다운이 됩니다. 셧다운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곳에 있는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강제 휴가를 가야 돼요. 네. 강제 휴가를 가야 되고 남아있는 필수 인력도 무급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개가 되면 뭐 이렇게 소급 정산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무급으로 일을 하면서 가는데 뭐 역대 셧다운이 많았어요. 근데 행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은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은 행정 처리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타협점이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좀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좀 많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맥락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디폴트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매도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그래도 대체로 좀 매도가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것이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매도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참고로 증시가 역대 그 통계치를 보면은 10월 달은 좀 증시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현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확보하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 10월 달은 보통 이제 증시가 약세인 경우가 많고 지금 대외적으로도 이제 중국의 헝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의 제재건들 그런 영향도 있는 데다가 미국도 이런 셧다운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것까지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은 증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소나기가 나오면 피해가라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폭이 나올지는 사실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하시고 불안한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에 대한 심리가 더 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코스피가 강하게 뭐 3,300까지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모멘텀이 안 보여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단은 일단 당분간 3,150, 하단은 3,100 이렇게 놓고 박스로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 3,100이 깨졌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3,100 위로 다시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더 조정폭이 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깊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한 3,075포인트나 이런 좀 뭐 아주 깊으면 3,055포인트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금을 확보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전략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증시가 오늘 뭐 어쨌든 디폴트에 대한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미국 뉴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내일도 약세일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약세를 보이다가 3,100을 회복하기 위한 그 반등 시도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지금 분기말 월말이면서 분기말이고 정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더더욱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SK케미칼 하나만 살짝 좀 보고 갈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 솔직히 요즘 SK케미칼의 그 최창원 부회장이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하는 그 행태를 갖다가 좀 본따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주주한테는 안 좋아요, 솔직히. 그 기업한테만 좋아요. 다만 SK 바이오사이닉스를 이제 물적 분할할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SK 케미칼 입장에서는 현금성 부채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쨌든 물적 분리를 하고 물적 분할이죠. 분할을 하고 그 물적 분할된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현금 확보하는 방안. 실제로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하면서 현금을 많이 챙겼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문제는 최창원 부회장이 자기가 이제 지배 구조를 새로운 지배자로 되기 위해서 뭔가 보여야 된다 생각을 했나 봐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그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의 모회사죠. 디스커버리가 뭐라 그러죠? 그 지분 확보죠. 한마디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SK 케미칼 지분을 일부 매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멈춰서 먼저 찾고 써냈습니다. 자, 9월 1일이네요. 9월 1일날 SK 디스커버리가 지배구조,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한다고 하면서 SK 케미칼에 대해서 434억 규모, 16만 1,544주예요. 이거를 취득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고 그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전자공시나 이걸 봐야 되는데 나온 게 없어서 좀 못 보고 있는데 9월 1일에 그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이때쯤이죠. 주가가 이때쯤에 발표를 했고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주가도 단기 상승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야, 근데 그 디스커버리 입장에서 보면요. 저 주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블록딜을 할 수도 있어요. 가격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블록딜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저거를 어떤 주가 연동으로 해갖고 이제 매입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럴 때 보면은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좋죠. 안 오르는 게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지금 주가 상승이 여기에 디스커버리 입장에서 부담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네, 의구심도 좀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찾아봐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사모펀드들에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기타 법인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기타 법인 보시면. 네. 이 기타 법인의 요 규모를 봐서는 요게 아마 그 물량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15만 9,200 15만 9,219니까 이 물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 수량이 얼마다 이거보다 키워드는 그겁니다.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을 한다. 최창원 부회장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창원 부회장이 자기가 디스커버리, 지금 사실상 SK주하고 최태원 회장의 SK주와 최창원 부회장의 SK 디스커버리는 같은 집안인 것 같지만 서로 딴 살림, 네, 한 집안 두 살림이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다르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창원 부회장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배구조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도 확실해야 되고 자, 그래서 지분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정도를 확보했는데 디스커버리 입장에서 추가 확보하거나 아니면 최창원 본인 자체가 SK케미칼에 대해서 추가로 지분이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막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또는 어쨌든 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분, 네, 이걸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을 작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번에 또 그 신설 법인을 해갖고 분리하겠다고 또 발표했죠. 네. 그 물적 분할을 하겠다. SK 멀티 유틸리티라는 걸로 분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네, 물적 분할할 때는 현금도 필요했고 SK 케미칼 현금도 필요했고 그린 케미칼이나 이런 쪽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 쪽은 살짝 떼놓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SK 멀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새롭게 LNG 신에너지 사업을 하겠다. 복합 에너지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고라고 하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라고 하면서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거는 SK 그룹 내에서도 SK ENS 이런 쪽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미 이쪽을 하려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SK 이노베이션인가 SK ENS 쪽으로 하면서 그 LNG 수입도 그렇고 처리하는 물량이 우리 국내에서 거의 뭐 최대 규모인데 SK ENS 쪽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한 집안 두 살림이긴 하지만 같은 SK 내에 있는 SK 케미칼에서 LNG 신사업을 만들면서 그걸 물적 분할하겠다. 이건 최창원 부회장이 자기도 오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룹 내에 이미 사업이 있는데 또다시 같은 사업을 갖다 중복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웃기는 구조죠. SK ENS가 그것도 잘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사업 커지고 돈 되는 거야? 그럼 나도 할래 이러면서 같은 그룹 내에서 물론 지주사 구조는 다르지만 서로 지분이 다르지만 또 만든 겁니다. 최창원 부회장이 욕심인 거죠. 자기도 뭔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의구심을 주냐면요. 그 SK 디스커버리가 SK주하고 주 SK하고 분리하려는 거야? 최창원이 이제 독립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스커버리가 SK에서 독립하는 순간 사실 SK 디스커버리는 SK라는 네임밸류로 살고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사라지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다시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독립은 안 하는데 독립은 안 하지만 나도 살아있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물론 LNG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좋죠. 전체 SK 디스커버리의 전체 구조에선 좋습니다. 하지만 케미칼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적 분란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고 그런 영업이익이 주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아니 이게 그렇게 좋으면은 일단 케미칼 내에서, 케미칼도 어쨌든 SK케미칼도 케미칼 석유화학 쪽인데 LNG를 포함을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LNG를 추가해서 안에서 키우고 나서 물적 분할을 해도 되는 걸 하필이면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에서 주주 권리를 제고해라, 주주 권리를 책임져라 하자마자 이런 거 발표를 한 겁니다. 한번 주가가 못 올라가게 대놓고 내려 꽂으면서 대놓고 이렇게 막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그런 계열 분리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기업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뭐 SK,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SK 디스커버리가 이 그 케미칼이나 SK 가스나 기타 이런 계열사들의 가장 상단에 있는 지주사니까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뭐 SK 멀티 유틸리티가 잘 되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케미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저걸 하기 위해서 케미칼이 이 신사로 회사에다가 자그마치 4,281억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요. 출자를 합니다. 아니 작년에 이쪽 사업에 대해서 한 매출 규모가 373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4,281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뭐 10몇 년치를 투자를 해요. 10몇 년치 매출 규모를. 그리고 이 4,281억 원은 SK케미칼 입장에서는 그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써야 될 돈인데, 그리고 내부적인 그린 케미칼에 써야 될 돈을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타이밍도 그래요. 이런 거 발표한 타이밍도 그렇고, 결국 이건 뭐냐면 최창원이 죄송합니다. 방송인데 막말하면 안 되죠. 최창원 부회장이 자기 지배 구조를 갖다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케미칼 주가가 일단은 조금 내려와 줄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나도 최태원 못지않게 사촌형이죠. 사촌형 못지않게 나도 잘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런 보여주기식의 사업 확장을 하는 걸로 좀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SK케미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저게 소규모라 그래도 재평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매출 규모는 373억 원이지만 그 4,281억 원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현금이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케미칼 입장에서는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린 케미칼 쪽 사업이 이제 좀 본격화되면 그걸 바탕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 자체는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요즘 좀 많이 아쉬워요. 하는 행동들이 좀 많이 아쉬운데, 그게 참 그렇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운 내시고요. 제가 목이 다 맸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계속 무너지면 안 됩니다. 27만원 어떻게든 지켜서 28만원 쪽으로 반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좀 약간 좀 뼈아픈 것 같아요. 금투가, 물론 금투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케미칼을 팔았다기보다는 바스켓 거래입니다. 장 전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방어적으로 가기 위해서 대형주들을 바스켓으로 다 매도를 한 것 같은데, 그 타이밍도 참 안 좋게 걸렸네요.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거는 외인들이 다시 돌아오느냐, 이걸 봐야 돼요. 행동주의 펀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달에 임시 주총이 있는데, 거기에서 멀티 유틸리티 분할이 만약에 하나라도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오늘은 뭐 주가의 방향성이나 여기에 대한 뭐 그런 불평불만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좀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운 내시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